이토록 갑작스런 슬픈 이별을 맞이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두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너무 비통하죠. 한나란 씨 이렇게 절친이고 둘이. 아이고 세상에. 한날 한시 같은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10년지기 친구들. 엄마가 어떻게 살아 너. 강물서 화는 더 나네요. 너무 어이없이 갔잖아요. 23 동갑내기인 비나 씨와 은결 씨. 두 청춘이 못다 핀 채 저물어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8월 아름답고도 슬픈 기부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너 소사이티 고액 기부자 모임이잖아요.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고인의 이름이네요. 지난 8월 초 아버님께서 따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됐는데 그 보상금을 기부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자식 잃은 슬픔으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녀의 부모님은 2달 전 사망한 딸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네요. 갑작스레 떠나버린 딸.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처참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만하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아유, 어떻게. 아이고야. 또 도와주고 거 좋아했고 기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 가족이 그걸 뭐 10원 못 갖다 쓰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진짜 목숨값인데 목숨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밥을 먹고 호의호식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10원도 못 쓸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23 은결 씨. 어젯밤 인천 남동구의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밤 10시 40분경 아이고.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엄청난 추돌과 함께 바로 차량에서 저렇게 화염이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엄청 크게 났네요, 보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은결 씨는 이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휴. 숨불이 났네요. 아이고. 당시 차를 운전한 건 은결 씨의 10년지기 친구 비나 씨. 은결 씨가 대학교 옆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길이 바로 늘 바래다 주던 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평소에도 익숙한 도로였을 텐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네요. 절친했던 두 친구가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비나 씨 가족 역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당시에 신고 있던 신발인데 한쪽은 못 찾았고요. 한쪽은 이렇게 불에 걸렸어요. 화염 때문에. 말이 됩니까? 그때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네, 그날 썼던 화장품 랑 동생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다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손도 못 잡아보고. 아이고, 참. 야속하게도 집안 곳곳엔 여전히 동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엘사 누가 사줬어? 응? 계속 이모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다정한 이모였나 봐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진짜 분해. 다 각자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행동해줬어도 안 나는 사고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겹쳐버린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가족분들이 억울해하고 화가 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고 당시 두 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차로 변경을 하려던 찰나에 어머!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그대로 받쳐버린 건데요. 추돌하자마자 2차로로 튕겨져 나가버린 차량.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강한 불길 때문에 도무지 구출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앞에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뻥 소리가 불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불길이 너무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가니까 무서워서 도지를 못했어요. 화염병이 너무 뜨거워갖고 차 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뭐 이런저런 교통사고 난 현장을 목격하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까지 그냥 차에 큰 불이 붙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부딪히자마자 그냥 불이 그러니까요. 났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은 요금소 입구까지 불과 300m 정도를 남겨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었는데요. 차량이 전소될 정도의 강한 추돌. 화재 진압 전까진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석이랑 보조자석에 단체로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고 네, 이렇게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안 한다는 거 그 소생술 유보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철수했고. 아니 그런데 고속도로였지만 밤 10시 40분이었으면 새벽길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차들이 꽤 있었을 텐데 전방주시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사고가 난 지점이 고속도로 요금소가 보이는 지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거기선 보통 속도 줄이지 않죠? 무조건 줄이죠. 예. 무조건 줄이죠. 예. 두 친구의 차량을 들이받은 뒷차는 어떻게 됐을까? 어저께는 두 분인데 여자분은 여기 왔었을 때 딱 라이브 보고 남자분은 좀 라이브 쳤어요. 그때 당시는 중환자실에다가 아, 뒷차에 타고 있던 분들도 다치셨나 봐요. 차량의 모습을 보니 당시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80인데 저렇게 망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에어백도 다 터진 터지고요. 야. 에어백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갔다 나서 와. 내가 날 탔으면 되더라고. 엔진 시험까지는 타서는 그냥 거의 되는 거예요. 충격이 크게 느꼈었잖아요.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힌 차량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추돌이 있었던 상황. 뭐라고 준비해야 돼? 못 봤어요. 일단 못 봤어요. 또 왔어도 사실은 보고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브레이크 밟은 게 없으니까. 아, 브레이크를 밟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가소리 나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박은 거예요 그러면? 규정속도 80km 구간에서 약 115km로 과속 운전을 한 뒷차. 운전자는 앞에 서 있던 두 친구의 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니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브레이크라도 밟았다면 두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사고의 원인 제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원인이요? 뒷차의 부주의, 뒷차의 과속이 이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뒷차 부조의가 제일 크긴 크지만 그 사이까지 차를 안 빼고 그렇게 1차로에 방치에 있던 그 차량이 가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차로요? 그 양반이 살인자예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나기 전 두 사람이 탄 차량은 1차로에 멈춰 서 있던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차로에 차량이 서 있었다고요? 저기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하. 막힌 1차로를 피해 차로 변경을 시도했던 그녀. 아니 그럼 거의 서 있는 상태에서 뒷차에 부딪힌 거네요. 그렇다면 1차로는 왜 막혀 있었던 걸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저 앞쪽에 이미 사고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고 있었고 이제 도로공사 직원이 왔죠. 맨 뒤에 온 차량이 그냥 논스톱으로 왔어요. 논스톱으로. 브레이크도 안 밟았어요. 두 친구의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 이곳에선 이미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총 5대의 차량이 1차로에 서 있었다는데요.
아, 사고를 보고 피하려다가 뒷차에 부딪힌 거군요. 아이고. 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말 순식간에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나 씨와 은결 씨가 추돌 사고가 나기 전에 원래 1차로에는 다른 사고 차량이 서 있던 거네요?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속도로잖아요. 기본적으로 차들이 쌩쌩 달린단 말이죠. 네. 근데 1차로에 그렇게 차들이 서 있었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차로에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차를 안 빼고 못 빼도록 계속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분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 왜 안 빼고 그때 30분 넘게 동안을 왜 거기에 그렇게 방치했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되죠. 위험하니까 무상으로 견인을 해서 빼드리겠다. 차주분께서 보험사가 오니까 차를 그냥 빼지 못하게 했어요. 직원이 빼지 말라니까 못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빼게 한 직원이 너무 야속해요, 지금도. 아니, 보험사에서 차를 그냥 두라고 했다고요?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수차례 갓길 이동을 제안했다는 순찰대와 견인업체. 하지만 그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순찰 대원이 강제로도 못 빼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빼주는 분위기 진짜 안 빼줘요. 차를 빼야지 뒤에서 이상하고 하니까. 근데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뺀다고 저희도 안 빼면 저희는 강제권이 없어요. 강제권이 없어요. 저희는 징계자동차일 뿐이지 솔직하게 아무런 못하네. 운전자가 갓길 이동 거부를 한 게 보험사의 지시였다는 건 정말 사실일까? 정비 아세요? 오늘 안 보이는데 밖에서 근무해요. 밖에서? 벤츠 직원이라 공장에 안 오셨는데. 아 그래요? 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닌 현장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직원이라는 담당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소영준 PD라고 하는데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전 말할 게 없는데요. 메카차가 이렇게 왔을 때 그분께서 뭐 이렇게 거절을 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더 그 당사자랑 직접 소통하니까. 말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접촉 사고가 빨리 정리됐다면 두 친구가 탄 차량이 급정거를 할 일도 뒷차와 추돌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럼요. 고속도로 위 위험천만한 대치 상황. 그런데 대화를 거듭할수록 운전자의 행동은 뭔가 좀 수상해 보였답니다. 설마. 나중에 보니까 약간 비틀비틀 하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몰랐어요, 이거 처음에는 운전인지를 몰라가지고. 뭐야, 음주운전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접촉 사고를 낸 뒤 30분간 1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음주운전자. 아니, 저 한 사람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빴다 정말. 아, 진짜 화가 나네. 진짜 화가 나네. 아이고. 제정신이었으면 바로 갓길로 빠졌겠죠. 술을 먹은 건 명백할 것이고, 근데 이제 술을 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그 음주운전 한 사람 말을 듣고 그런 음주운전자를 그냥 방치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쪽에서는 연락은 온 적이 없어요? 네, 연락 없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음주운전자. 하지만 그에게 은결 씨와 비나 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적인 장치는 그 앞 차량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나 봐요. 그 차는 사고를 예상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뭘 책임을 물 수가 없다. 개별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차 사고는 1차 사고로 끝난 거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 뒷차량이 10대가 서 있는데 뒷차량이 때려서 잘못하면 그럼 맨 뒷차량이 앞에 걸 다 집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 차량 하나만 해도 뒷차량들도 다 잘못이 있는 걸 다 엎어쓰게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보세요? 예, 되시죠?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인가 봐요. 고잔 톨게이트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날 1차선에서 차량 이동 거부를 하셨다고 들어서요.
저는 지금 조사 중이어가지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동을 권유받았는데 이동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 중이어가지고요. 답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차 사고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여보세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는데 아니 30분 가까이 그 차를 빼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폭탄을 그냥 고속도로에 계속 반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1차 사고의 내막을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 음주운전자는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는 건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1차 사고, 2차 사고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안전대 같은 거 설치하지 않은 거, 또 이동 거부했던 것, 그거 말고는 다른 책임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 한 명의 잘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데요. 네, 저 위치에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원래 이게 순찰차가 있으면 뒤에서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2차선으로 피해 가라고 이렇게 그 봉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이건 기본인데요. 사실. 차 사이에 서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차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뒤따르는 차량의 차로 변경을 유도해야 하는 순찰대. 하지만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들 사이에 서 있었고 안전 삼각대 등 안전장치들은 설치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저것들을 안 했을까요? 아이고.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6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저희가 뉴스를 자주 접하거든요, 2차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에서도 역시 2차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대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여기 순찰대원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출근을 안 하셨거든요.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왜요? 아시죠? 일단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순찰 때도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들도 위험해요. 맨몸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민감한 되잖아요. 사고를 처리하는데 경찰이 늦게 오면 사고가 났어요.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안 위험한 건 전혀 없습니다. 위험하죠. 그냥 바다에만 죽어버려요. 아까 그 음주운전자처럼 나 이동 안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순찰대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지금 조치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좀 부여하거나 아니면 뺄 수 있도록 좀 법을 개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건 그날 그 사고가 난 곳을 매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사고 현장이 저렇게나 가까이 있다고요? 바로 옆이네. 참. 저 도로 오면서 맨날 울고 있어. 저를 보고 가려고 한 건지 차라리 이사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사고에 감춰져 있던 또 하나의 이야기. 여기 서시면 위험하시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뒤에 안전조치 좀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사고 날 뻔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1차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견인업체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는 비나 씨. 자신이 지나가고 그 뒤에 올 차량들을 위해 안전조치를 꼭 해주길 당부했다는데요. 뒤에 운전자 생각한 거네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그분하고 잠깐 얘기한 거 그거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 제가 대부분이 섰다가 다 그냥 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그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에서 내렸고 2차 사고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만일 비나 씨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과속 사고가 일어났다면 앞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그날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비나 씨와 은결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이고야 참.
내려서 이렇게 안전조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대요. 네. 비나가요? 네네네.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걔가 남을 배려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뒤쳐와도 또 사고 날까 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갔구나. 부디 하늘에선 두 사람의 행복이 우선이길 바라며 비나가 되게 언니가 됐다 해야 되나? 항상 비나한테 고민을 잘 털어놨던 것 같아요. 은결이는 애가 진짜 짠순인데 어떤 애기 후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멋있다 해서 저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같이.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은결이랑 비나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매일 그래, 그 친구들끼리. 비나 씨와 은결 씨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